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거부에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당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까지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의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졌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고 국민의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간 의원들이 탄핵 얘기를 꺼낸 적은 있었지만 당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이 공식 회의에서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자, 여당을 향해서도 압박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표는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령 최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거냐, 당장 탄핵 주장을 멈춰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공수처에 순직 해병 사건을 고발해 놓고 이틀 만에 특검법을 제출했다면서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을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자, 이제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정말 되는 겁니까? 배종우 위원장님, 민주당의 이 탄핵 공개 언급,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말에는 시민단체하고 장애 집회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압승한 이유는 뭐 여권에서 부정하지 않는 게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다. 그 심판의 근본적인 또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 거부권 정치. 지금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 야권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이거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의 문제인데, 지금 뭐 과거에 김대중 뭐 대통령이라든지 심지어 뭐 이명박 이런 분들도 국회를 존중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거의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거부권을 남발하고 특히 이제 자신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니까 이것은 뭐 강력하게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탄핵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탄핵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탄핵의 절차가 두 가지 절차입니다. 하나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두 번째로는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 108명 대 192명, 그러니까 8명만 이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은 이탈표 8명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거부권 정치를 중단하고 정치를 정상화해서 협치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윤수 대변인,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 이제 공론화된 게 윤 대통령의 이제 10번째 거부권 행사하고는 이제 관련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사실 공론화가 말이 공론화가 이번에 됐다는 거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죠. 예. 즉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왔고, 지금 탄핵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 정치적 예의를 지키는 걸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예의 지킨 적이 없죠.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데 이렇게 가볍게 쓰나 하는 것부터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계속 국민의 뜻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 뒤에서 정말 정쟁과 당리 당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탄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 역시도 국민의 뜻이에요. 그럼 이 국민의 뜻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5년 동안 정책 방향대로 여기 국정 운영을 맡긴 거예요, 국민들께서. 근데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간에 대통령이 임기 단축시켜 보겠다, 탄핵시켜 보겠다라는 진짜 오로지 정쟁에만 파묻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10번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데, 대통령이 10번 거부권 행사한 게 문제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횟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지금 뭐 우리 당에서 누군가가 그 얘기 했던데,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11회를 했다고. 미국이 대통령제 도입되고 나서 2595번에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63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정쟁적으로 통과시키냐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민생 국민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을 어떤 걸 통과시키고 있냐. 지금 22대 총선이 마치고 나서도 결국 하는 짓이 결국에는 지금 정쟁용 지금 법안들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탄핵이라는 말 정말로 함부로 하지 마라.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여기 대통령이 헌법의 질서를 위배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적 그리고 여기 헌법적인 위반 사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가벼이 탄핵을 떠들어서 되냐.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임한 것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떠들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간 있으면 제발 민생 법안들 다뤄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설주한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다 윤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요즘에 이런 탄핵이라는 언급들이 나오는 걸 보면 마치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말기였나요? 그때 보면 이게 다 뭐 진짜 아무 거에나 모든 것을 다 원인을 이게 다 땡땡땡 때문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어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한미 FTA라든지 그다음에 뭐 파병 문제라든지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후대에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평가가 됐죠. 이게 진영을 넘어서 정말 했어야 되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반증이라고밖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탄핵하자는 말 나왔었나요? 지지율이 항상 끝날 때까지 40%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곤두박질 쳐 있고, 총선 평가 이후에도 어찌 보면 총선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듯한 어떤 액션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단어들이 이게 쉽게 나올 단어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이렇게 야당에서 그리고 뭐 장외 집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고쳐담는 게 정말 중요하고, 특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맞을 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미룰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22대에서도 재발의가 될 것이고 21대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29일 날 지금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만약 안 된다 치더라도 22대에서 또 발의가 돼서 저는 이것을 또 피해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윤준희 대표. 예. 저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부권의 이해충돌의 사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거부권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고위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특검으로 하자고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이 본인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해충돌이 아닌 특검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해충돌이 사안이 걸릴 거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 잣대를 동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은 탄핵 얘기가 안 나올 것이냐?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그리고 통계청 집값 조작 사건. 이런 것들 물론 대통령과의 관련 혐의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거 없다고 쳐도요. 충분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잣대로 특검해야 되고 그 특검을 거부했을 때 탄핵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누가 탄핵을 안 당하겠습니까? 아마 다 탄핵당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보장한 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요.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야당이 됐어요. 이번처럼. 근데 정말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이 정말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미워해요. 그리고 정말 사적으로 끌어내리고 싶다는 그 하나의 목적만으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합니다. 자, 그럼 대통령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행사해야 되죠. 근데 이해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애초에 헌법상에서 대통령이 어떤 범위와 대상에 관련 없이 그냥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해충돌이 있다, 측근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애초부터 거부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지만 너무 거부권 남발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탄핵은 애정된 수순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질질 끌지 말고 탄핵시켜 주세요. 사람 고쳤을 수 없습니다. 자, 탄핵으로 한번 정권 교체해봤던 민주당 또 한 번 기대 안 할 수 없지. 이런 글도 주셨고 민심 무시 대통령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고 싶은가? 이제 국민이 나서서 혼내줘야 합니다. 자, 반면에 자, 그래도 탄핵이라는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견. 또 탄핵보다 경제 살릴 국리나 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배종호 부위원장. 네. 탄핵은 헌정이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헌정 질서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탄핵은 가능하면 없는 게 좋죠. 국민을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대선 불복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대선 불복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을 자초한 거예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50여 명 이상의 보수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일단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또 만장일치로 헌재에서 탄핵돼서 파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선 불복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윤 대표님께서 지금 거부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하고 자신의 비위 문제를 방탄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VIP 경로설이 지금 수사 외부 개입의 단초가 됐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그런 범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와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의 배우자가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허위, 이력, 양력, 뭐 학력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 권한을 남발하면 이거는
당연히 탄핵의 사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제가 존경하는 또 분이시지만 당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이게 어떻게 진짜 후진 정치를 민주당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후져요. 지금 정치하는 게. 지금 이게 진짜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역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올 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의식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거 진짜로 탄핵 너무 남발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을 이렇게 남발해서 안 되는 건요. 국정 운영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지금 이게 대통령이 자초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도대체 뭘 자초했습니까? 이것도 제가 역으로 방문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로 특검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균 여사 특검하라는 소리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특검하라는 소리 나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에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문다혜 사건도 있죠. 그럼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인데 민주당이 정말로 이런 진입하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숱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 다 특검 같이 올려라 하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설주한 여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예를 잠깐 드셨잖아요. 전 이거 100번, 1000번 맞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요, 당시에 지금 이 재임 기간 중에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후대에서는 이 사람이 진영과 상관없이 정말 국익을 위한 정책들을 썼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보고 뽑은 거예요. 그럼 이 기조와 방향대로 5년 동안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라는 권한을 준 겁니다. 신임을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지금 의석수 많다라고 해서 이 국민의 신임 제도 자체를 박탈해버리고 이거를 무력으로 뺏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방향 이거 제대로 한 번이라도 좀 협조하면서 민주당에서 이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